네, 언제까지 이 변동성을 견뎌야 할지 매크로 변수들 그리고 시장 주변 상황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높은 변동성으로 시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배럴당 $100 돌파가 상당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6% 급락이에요. 오늘의 하락을 일단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다. 일단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강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이게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유가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WTI가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의 실적에 뭐 어떻게 본질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비용 상승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주가도 하락하는 이유도 이제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이 동아시아 3국이 좀 크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의 주가를 올린 건 사실 반도체 실적입니다. 근데 WTI 가격이 오른다 해서 이 반도체 실적의 결국 관건은 AI 수요죠. 이 수요를 꺾느냐 마느냐 이거 이슈인데,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AI 수요를 꺾느냐 하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실적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좀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향후 12개월 EPS가 550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PER 10배 하면 이제 5,500포인트겠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5,500포인트를 약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10배가 안 되는 그런 구간이고, 9배가 지금은 4,950포인트.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줘서 한 5,000포인트다라고 봤을 때 5,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상당히 조금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변동성 자체는 좀 이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실적에는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일정 밸류에이션 이하에서는 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천선 부근에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그래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사실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누구도 배럴당 $100 이야기는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상단을 열어놓고 보고 계세요? 상단 자체는 일단 뭐 $110도 사실 갈 수는 있죠. $110 대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유가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갔어요. 주말 사이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거에다 플러스 이제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이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저장할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이제 중산하고 감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유가 상승으로 올라가서 지금 뭐 108, 107 $6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숫자를 이제 상단을 조금 단정 짓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사실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하다 보니까 이게 $100 갔다 $110에 갔다에 따라서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옮기고 뭐 팔고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하메네이의 아들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확정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반응을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메네이지의 아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승인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뭐 계속 이제 뭐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원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그 전쟁 자체가 지금 단기에 끝내려면요, 좀 미국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폭격을 계속하고 이란의 항복 없이는 계속
뭐 폭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강경한 발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걸 이 전쟁을 단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좀 강경하게 미국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역시 단기에 끝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시장 이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 자체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 강경한 대응을 미국이 한다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단기적으로나마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외환 시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외환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1,500원을 넘어서 1,600원대도 얘기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일단 극도의 공포가 휘몰아치면은 이럴 수 있죠. 1,600원 가능성은 저희는 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1,5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뭐 12% 하락하고 이런 극도의 패닉셀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원달러 환율도 1,600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 수출을 보더라도 수출 자체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수출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로 가는 거는 뭐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뭐 일시적인 스파이크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달러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99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뭐 100포인트 넘어서 계속 가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뭐 1,500억 초반대, 1,400원 후반대 이 정도 선이 좀 이제 상당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금 이탈은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이제 자금 자체를 이제 유입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떠나는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임팩트가 좀 커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많이 오른 것도 맞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투자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이란 사태 전까지는 반도체 위주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얻은 초과 수익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 수익 분 자체를 좀 많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이란 사태가 터졌고 이러다 보니까 뭐 리스크를 좀 줄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 비중 축소는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달러 지수가 막 100포인트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아니라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은 뭐 이제 추세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시장에 대응하는 포지션 정도가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또 하락을 했었는데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안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CPI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더 높아질까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 CPI인데요. 이제 작년 2월 달 WTI 가격 대비해서 이번 달 WTI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게 그 취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원유 가격 상승한 분이 2월 달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이 CPI가 헤드라인 YY 기준으로 지난달에 2.4%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비슷하게 2.4%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지표 자체는 조금 이렇게 부진하게 나와서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스탠스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연준 입장은 이 상반기 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동결을 유지하는 스탠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이 전쟁이 끝나기를 좀 보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그리고 어도비,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16일부터 19일에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AI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맞습니다. 지금도? 네. 네, AI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서 무슨 블루홀 같은 사모펀드에서 뭐 환매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거에 결국에는 이 우려가 확대된 것이 이제 AI 파괴론이었죠. 그래서 AI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것을 다 이제 대체시키면은 이제 사람들 인력도 이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네. 다 거리로 내앉았고 이런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GTC 같은 것에 또 이제 베라루빈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에 따른 그런 세부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 특히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투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가 진정이 된 이후에는 또 이런 쪽으로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앞서서 뭐 5천선 이하 같은 경우에는 PER 뭐 9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많이 주정을 받았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력기기 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선은 낙폭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요. 네. 가장 먼저 오르는 거는 일단은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위주로 먼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그게 말씀 주셨던 반도체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일 거고 네. 대형주 위주로 많이 조금 들어올 거긴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수급이 몰렸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쪽으로 낙폭과대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을 과대했던 업종들이 회복을 한 이후에는 다른 업종으로 조금씩 이제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때 이제 주목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이런 정책 모멘텀 같은 거죠. 3차 생폭경제가 끝났고 이제 뭐 주총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뭐 관련돼서 이제 뭐 지배직 구조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쪽으로 주목이 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받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코스닥 액티브 ETF의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는 종목들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사실 제가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도 모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대체로 우량주 위주로 많이 들어올 거고 대체로 저희가 우량주 하면은 실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한데 코스닥을 살펴보시면 2차 전지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있고 뭐 IT 소부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 소부장 IT 소부장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형주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중 업종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상위인 그런 종목 위주로 담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다 보셔서 그런 쪽으로 이제 대체로 나타나지 않을까 ETF에서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동성 장세에 맞는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낙폭 과대 위주로 일단은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제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이게 끝난 이후의 반등은 어떤 쪽에서 나올 것인가에 주목을 해서 낙폭 과대 그 이후에는 이제 정책 모험을 받고 있는 뭐 지주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코스닥 이런 쪽으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저희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